여기 월계동 미성아파트 네. 15평짜리를 갖고 있거든요. 네. 5층짜리 건물이고요. 네.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요.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좀 네, 전략적인 매도를 부분이 하면 네. 매도를 해서 제가 자양동에서 한 30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 그걸 팔고 이쪽에 네. 매수를 하는 게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보유하셨을까요? 2007년이요. 2007년부터요? 네, 바로 해결사 만나볼게요. 10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여기 있는 미성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네. 자양동에도 자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자양동은 저기예요. 전세요. 전세로 거주하세요? 네. 그러면 여기 시청자님께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주택이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매도를 생각한다고 하셨을 때 양도세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1주택으로 그냥 쭉 한 집에 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가격이 오르건 떨어지건 그냥 집으로서 쭉 네. 거주를 하시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뭐 투자의 개념으로서 이거를 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른 투자를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시점을 잘 잡아야겠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뭘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네. 이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를테면, 예, 이게 지금 네. 35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재건축 지금 말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팔기는 주위에서는 팔지 말라고 자꾸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거기 너무 작다 보니까 들어가서 그렇죠. 네. 살 형편은 안 되고 해서 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흔히들 되는지. 얘기하는 이제 미미삼 재건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네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쪽 일대가 이제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네. 저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네. 조합원으로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신축 완료될 때까지 끌고 가야 돈 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아주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라던가 혹은 잠실에 있는 잠실 5단지라던가 혹은 뭐 근처에서 찾자면 저기 청량리에 있는 미주 아파트라던가 네. 이런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들이 진행이 돼서 쭉 완료가 되는 신축 단계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도 10년 이상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못해도. 쉽게 얘기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음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한 지 20년 다 돼가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조합도 없어요. 재개발은 다를까?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한남 뉴타운이 2003년도 구역 지정돼서 지금 18년 차인데 5개 구역 중에 1개도 아파트로 못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진행이 안 되는 와중에 가격은 진행이 안 됐으면 계속 바닥이었을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08년도 이후부터 조정이 됐다가 또 올라와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음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재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못 버셨을까? 아니겠죠? 네. 누군가는 여기서 사셨다가 여기서 파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최근에 파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굳이 완료될 때까지 끌고 가야지만 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쌀 때는 사는 거고요. 그 포지션만 정확하게 하시면 한 집에서도 긴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가장 중요한 점, 1주택자시기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매도하게 됐을 때 나는 그러면 무주택으로서 연세도 있으실 텐데 네. 무주택으로 내가 이 50대 나이에 후반. 50대 후반이세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추천을 드리냐면 연세가 이제 은퇴 전후 단계까지 오신 분들에게는 재건축을 새롭게 사는 거는 무조건 반대해요. 들어가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옆에 있는 신축급의 아파트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사시라 그래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 주거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자양동에서 30년을 거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자양동 쪽에 사는 건 어떤지.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매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네네. 자양동에 뭐 자양우성이건 그 앞에 있는 주상복합병대 이튼캐슬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어차피 흐름은 같아요. 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얘 하나만 뭐 따로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스타일이시다. 그러시면 지금이 비싼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해야겠죠. 못 사서 병나는 것보다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을 어느 정도 단계로 보냐면 어떻게 보면 6, 7년 올라왔던 이 상승장의 연장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네. 이 연장전이 언제까지 갈 걸로 보냐면 적어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슈가 종료되는 수준까지는 계속 변동성 장세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집에 대한 욕구가 지금 당장 반드시 내 집에 살아야 되시는 분들 아니면 네.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대출을 끌어다 써야 된다던가 네. 뭐 이런 분들은 지금은 그런 식의 매수는 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로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재건축이 진행돼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슈만 있어도 가격은 오르니까 매도 타이밍은 비쌀 때 매도를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 시청자님의 매수, 자양동에 새로운 아파트 사는 네. 거 그거는 너무 무리한 대출을 껴서 사야 되는 비싼 물건을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대출을 받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내 소득 가지고 관리될 만한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찾으셔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네. 보니까 이제는 맞아요. 조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 맞아요. 때문에. 그런데 네. 시청자님 연배에 저한테 상담이나 세미나 오시는 분들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지금 살고 있는 10억짜리 집 팔아서 전 재산 보태서 15억짜리 집 사면 어떻겠냐요. 제가 제일 반대하는 형태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집은 한 채로 끌고 가는 그냥 집은 거주다. 이렇게만 네, 생각하시는 게 그렇죠.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